절대 감정 상하지 않는 대화 방법 5가지. 살다 보면 참 마음 같지 않은 게 사람 관계죠. 어떤 날은 생판 남보다 못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성숙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우리 마음을 더 깊숙이 찌르곤 합니다. 특히 성향이 너무나 다른 사람과 대화해야 할 때 우리는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왜 오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하지만 더 아픈 건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서로를 잘 안다는 이유로 예의를 생략하고 내뱉은 말이 상대의 급소를 찌를 때 우리는 화가 나기보다 서글퍼집니다. 사실 우리가 대화 중에 감정이 상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 내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숨은 태도,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안의 약한 부분들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감정이 한번 상하고 나면 대화의 본질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의 배설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단절뿐이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내 진심을 품위 있게 전달하면서도 나 자신의 마음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단순히 말재주를 늘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내 감정에게 내어주지 않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관찰하기. 감정이 상하지 않는 대화의 첫 번째 단추는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화가 치미는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비틀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오늘 집이 좀 어질러져 있네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관찰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를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게으르네라는 비난으로 해석합니다. 이때부터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 당신도 같이 치우면 되잖아. 라며 날 선 반응이 나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상대의 말을 카메라 렌즈처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한 말에서 감정의 형용사를 빼고 객관적인 명사와 동사만 남겨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집이 어질러져 있다는 문장을 말했다라고 사실만 인식하는 것이죠. 동시에 나 자신의 감정도 객관화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하는 겁니다. 주어와 동사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나 전달법을 적극 활용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화나잖아. 가 아니라 당신이 집이 어질러져 있다고 말하니까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서운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비난이 섞이지 않은 진실한 고백 앞에서는 상대방도 방어 기제를 내려놓게 됩니다. 사실 위에 감정의 소설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폭주를 막는 3초의 여유. 두 번째 방법은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질 때 반드시 3초의 멈춤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감정센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편도체는 하이제킹을 당해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홧김에 독설을 내뱉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상대의 말이 내 마음의 영린을 건드렸다면 바로 응수하지 마세요. 속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을 세며 깊은 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이 짧은 3초가 마비되었던 전두엽을 다시 깨우는 소중한 골든타임이 됩니다. 만약 3초로도 부족할 만큼 감정이 격해진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금은 내가 감정이 좀 격해져서 좋은 말이 안 나갈 것 같아. 조금 진정하고 1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는 회피가 아니라 대화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휴식입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결과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이해받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대화의 고수들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3초의 멈춤은 내 안의 거친 감정을 여과시켜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거친 말이 필터를 통과해 부드러운 언어로 정제되어 나올 때 대화는 비로소 소모적인 싸움이 아닌 생산적인 소통이 됩니다. 세 번째, 상대의 마음을 여는 반영적 경청. 세 번째 방법은 상대의 말을 그대로 비춰주는 반영적 경청입니다. 대화에서 감정이 상하는 상황 중 하나는 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반박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반영적 경청이란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안에 담긴 핵심 내용과 감정을 요약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연락도 없이 늦어서 많이 걱정되고 화가 났다는 뜻이지? 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수용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공격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립니다. 설령 상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의 기분만큼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네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급격히 내려갑니다. 동의와 공감은 엄연히 다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상대가 느꼈을 고통이나 불편함에는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법이죠.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면 신기하게도 상대방 역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테니스 경기처럼 공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대가 던진 감정의 공을 안전하게 받아준 후에 내 공을 던져야 경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이자 대화법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부드러운 거절. 네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관계를 해칠까봐 싫은 소리를 못하고 꾹 참다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폭발하듯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관계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 상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요구를 하거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부탁을 할 때, 혹은 대화의 주제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거절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안 돼요라거나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쏘아붙이는 대신 쿠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제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어렵겠네요. 그 주제는 제가 이야기하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이죠. 거절할 때는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그 틈을 타서 다시 설득하려 들고 결국 또 대화가 꼬이게 됩니다. 짧고 명확하게, 하지만 목소리 톤은 부드럽고 정중하게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나를 지키는 거절은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려줌으로써 상대가 실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예스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노를 기꺼이 존중해 줄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공간에 울타리를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5번째, 내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 마지막 5번째 방법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대화 중 일어나는 내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웃어넘길 수 있는데 어떤 날은 유독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문제라기보다 내 마음의 상태, 즉, 내 안에 버튼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누군가는 비교당한다는 느낌에, 또 누군가는 버림받는다는 공포에 취약하죠.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버튼을 건드리면 우리는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크게 상했을 때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적어보세요. 저 사람의 어떤 단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나? 그 단어는 내 과거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내 안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마주하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줄어듭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화가 났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대화자는 화살을 밖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상대방이 독이 든 잔을 건네더라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그 독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내 하루를 망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하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대화의 파도는 낮아집니다. 결국 대화법의 완성은 나 자신과의 화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 상하지 않는 대화법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과 해석 분리하기, 3초의 멈춤, 반영적 경청, 부드러운 거절, 그리고 자기 성찰까지. 이 방법들이 당장 내일부터 모든 관계를 기적처럼 바꿔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대화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법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도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비난과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대화 중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거나 뒤늦게 후회할 말을 내뱉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아껴는 내가 감정이 앞서서 말이 거칠게 나갔어. 미안해라고 사과하면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또한 가장 고결한 대화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햇살이 되고 여러분의 귀로 들어오는 말들이 평온한 호수의 물결처럼 스쳐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죠. 오늘 밤 다른 누구보다 고생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애썼다, 고맙다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갈등을 해소하고 평안한 관계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